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6435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7일 2시 33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철도 산업과 방위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산업까지 그 세 가지 산업을 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죠. 플랜트 사업까지도. 주력은 이제 철도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이제 저가 수주 속에서 철도 산업 부분에 상당히 좀 적자가 크게 작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2020년부터는 그런 이제 저가 수주 물량이 좀 해소가 되면서 점차 흑자로 좀 전환이 됐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적의 좀 턴어라운드가 2020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남북 경협주의 흐름들을 좀 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주가의 상승 또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 때도 결국에 이제 현대로템의 주가가 상승했던 게 남북 경협 이슈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테마성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왔던 내용 중에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바이든의 대북 대표죠.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오는 19일부터 23일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에서 좀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이렇게 좀 들어올 때는 뭔가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남북 경협주들, 특히나 이 철도 관련주들,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테마가 형성된다면 현대로템 또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0년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돼서 올해는 이제 흑자폭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익 성장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서의 성장폭이 엄청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동안에 좀 저가 수주 때문에 비정상적인 이런 이제 실적, 그 다음에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정상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이 최근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종목을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이제 수급의 주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 투신들 쪽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간에 이제 외국인들이 단타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들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관들이 꾸준히 사 모으는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 들어올 때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갔던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15일, 그 다음 16일, 오늘도 연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던져내는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을 받아가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던져내는 물량을 만약에 기관이 받아낸다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고스란히 지금 개인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4,000원대, 24,200원대, 거의 이 위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없이 이렇게 좀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7,000원 정도를 하나의 저항대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지난 2018년도, 19년도 이 시기에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로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갔던 자리가 2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물렸다라는 거죠. 물론 손절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다수가 여기에서 많은 물량을 좀 쥐고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물린 케이스가 되겠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물 부담감이 현재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가격대가 현재로는 27,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26,600원 정도까지 좀 근접을 하다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밑에서 산 사람은 차익 실현을,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본전 매도 심리,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부터는 이제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 11선이 훼손받고 있어요. 이 종목이 그동안의 특징이 있는데 5일선과 11선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서 가고, 반대로 이걸 훼손했을 때에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전에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한번 갈 때 되게 무섭게 가고 꾸준히 가는데 그때마다 5일선과 11선을 절대 안 깨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쉬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틀 전에 이제 5일선이 깨졌고, 그리고 나서 어제 좀 11선 지지 반등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오늘도 외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그 물량을 거의 다 개인들이 받아가는 상황에서 11선이 약간 훼손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상승세가 좀 꺾였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11선이 꺾였다고 해서 반등이 못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뭐 11선 깨지고도 반등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11선이 깨진 상태에서 27,000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27,000원을 뭐 넘어갈지는 뭐 나중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좀 꺾인 상황에서 11선까지 이탈이 된다면 대차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27,000원 이상으로 쉽사리 넘어가기는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나 투신들의 수급도 있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27,000원 돌파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11선이 좀 훼손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전처럼 이렇게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11선 깨지고도 나올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 현재까지 좀 올라왔었던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횡보하거나 쉬어가는 그런 이제 조정 국면 속에서 흐름들이 좀 연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선이 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11선이 뭐 종가상으로 깨진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일시적으로 깨지면 비중 조절, 나머지는 11선이 깨지면 전략 매도,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왜냐면 이렇게 되면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이건 급등주는 아니라서 급격한 뭐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탄력이 이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쉬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11선이 깨지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외인들의 매도가 좀 계속되는 가운데 그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가고 있어서 주가에 좀 탄력이 떨어지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기관이 좀 아직까지 기관이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관이 많은 수량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도 기관이 힘을 한번 빡 주면 어느 정도 최근 단기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또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겠지만, 27,000원까지 넘어가긴 힘들 것 같고, 반등 나오고 나서 또 쉬어가거나 이런 이제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전과 같은 급등 이후에 횡보, 급등 이후에 횡보, 급등 이후에 횡보, 이런 형태의 계단식 흐름들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뭔가 매수의 포지션을 뭐 잡고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술적인 좀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북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뭔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면 몰라도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더 27,000원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한데요. 남은 시간에 11선이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되는지를 보시고 점차 좀 대응 전략이나 어떠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죠. 회사도 좋고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지금 기술적인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좀 쉬어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 가운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3종목씩 나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카톡 친구 추가는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는 장중 시황이나 실시간 속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시장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면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현대로템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